자, 오늘부터 통계입니다. 8단원. 여기 내용들이 되게 많고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면 쭉쭉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통계의 기호. 통계 용어하고 기호를 먼저 익히는데, 자, 첫째, 변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변량. 이거는 변하는 양, 변량인데, 변하는 양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성적에 대해서 통계를 낸다면 시험 점수들이 변량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려는 대상이죠. 기호로는 X 이렇게 씁니다. X라고.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확률 변수는 변량을 확률에 대응시킬 때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해요. 일단 그냥 기억해두고 적어두든지 기억해두든지 하고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때 이해가 될 겁니다. 평균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변량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눈 거죠. 평균은 EX라고도 쓰고 M이라고도 써요. 평균이 영어로 뭐야? 에버리지도 있는데 요것도 평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M이라고 써요. 여기서 M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평균이고 EX라고 쓰는 거는요. 요 E는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값. 그러니까 EX라고 쓰는 거는 X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Y에 대한 기대값은 E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대값하고 평균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EX 플러스 3에 대한 평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은 그냥 대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평균을 뜻하는 기호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대값, 평균을 말할 때는 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산포도는 변량이 흩어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A 학생하고 B 학생의 시험 3차례
세 차례 시험을 봤는데 A 학생이 이렇게 봤고 이렇게 봤어요. 두 학생의 평균은 똑같아요. 그런데 A 학생은 평균 40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가, 별량이 흩어진 정도가 B 학생에 비해서 더 크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A 학생의 산포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눈대중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눈에 띄는데 이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그것이 분산이에요. 자, 분산은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계산한 값인데, 수치화한 값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편차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자, 편차. 자,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그럼 기호로는 x-m 이렇게 되겠죠.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입니다. 자, 그러면 A 학생이 1회 시험에 대한 편차는 얼마야? 요거 마이너스 10이죠. 요거는 0, 요건 플러스 10입니다. 요거는 그럼 평균에 관계없이, 평균이 뭐 얼마이냐에 관계없이 이 편차들의 합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편차의 합은. 평균이 똑같다고 해서 편차의 합이 똑같이 0이 나온 게 아니라 뭐 20, 30, 40이라고 하면 평균이 30인 게 그냥 한눈에 보이죠? 예,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도 항상 0이에요. 그러면 지금 눈으로 딱 봤을 때 A 학생의 편차가 B 학생의 편차보다 막 크게 보이죠, 지금. 그죠? 이 산포도가 더 A 학생이 크단 말이야.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분산인데, 분산은 중학교 때 배웠죠, 분산.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편차, 예. 편차의 평균은 0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를 제곱시켜서 평균을 냅니다. 분산은 Vx라고도 쓰고 시그마 제곱으로도 써요. 이 시그마가 대문자가 이거고 수열에서 쓰는 거고 소문자는 이렇게 써요. 시그마.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은 그냥 막연하게 분산인 거고 x에 대한 분산 그러면 vx 이렇게 쓰면 돼요. y에 대한 분산 그럼 vy 이렇게 쓰면 돼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칭했을 때 분산하면 요걸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보통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값이 크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하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뿔마 하면 안 돼요. 그냥 플러스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그러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다. 맞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분산을 구해서 거기다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얻는 거냐, 아니면 표준 편차를 구해갖고 그걸 제곱시켜서 분산을 얻는 거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를 제곱하기 분산이지만 분산이 나와야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얻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먼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산을 구해서 거기다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얻는 거예요. 자, 이게 기호고 용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시그마도 나오고 막 복잡한 막 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수열에서 합의 기호일 때는 K가 1부터 N까지 이런 기호를 썼죠. 그런데 이항 정리에서는 어떻게 썼죠? 거기도 시그마가 등장했는데 이항 정리는 0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R을 썼어요. R이 0부터 N까지. 여기는 보통 이제 A, K 이런 식으로 나왔고, 네, 여기는 뭐였죠? N, C, R. A의 N-R 제곱 PR 이런 식으로 썼죠. 자, 통계에서는 시그마를 쓸 때 통계도 뭔가 평균을 내려고 하면 막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더해갖고 나누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더할 때 시그마를 쓰는데 이때는 주로 I를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별량이 x1, 두 번째가 x2, x3 이렇게 더하는데 주로 i를 씁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는 i가 1부터 n까지를 생략할 때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 알아서 i가 1부터 n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분포를 공부하기 전에 자, 도수분포표.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도수분포표는. 그 다음이 확률분포표. 그 다음에 여기가 일반화시킨 확률분포표예요. 자, 도수분포표는 도수가 뭐예요? 도수가 도수. 그러니까 요 설명으로 책에서 한 10페이지 정도는 훅 지나갈 거예요. 도수분포표에서 이 도수라는 거는 개수나 인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의 점수가 60점, 70점, 80점. 자, 근데 한 학생으로 보지 말고 한 학급으로 볼게요. 한 학급에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왔고 70점이 나왔고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급의 인원수는 10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도수가 뭐라고요? 인원수, 개수예요. 한 학급이 10명인데 야 60점 맞은 애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3명이에요. 70점 손 들어 5명이에요. 그럼 80점은 2명이겠죠. 이게 도수분포표예요. 이때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그래? 이걸 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별량이 뭐였어요? 통계를 내려는 대상이었죠? 우리는 지금 시험 점수 갖고 통계를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시험 점수가 별량입니다. 그 별량에 대응하는 인원수나 개수를 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m은 막연한 평균이었고 지금 우리는 시험 점수를 x로 놨으니까 구체적으로 x에 대한 평균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도 써요? EX라고도 쓰는 거예요. x에 대한 기대값. 평균 내라면 다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점수를 다 더해갖고 뭘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자, 평균이 어떻게 나오나 잘 보세요. 일단 60점 맞은 애들이 3명, 70점 맞은 애들이 5명, 80점 맞은 애들이 2명이죠. 이거를 뭘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돼요. 자, 다 이해되죠? 이거 평균입니다. 그럼 저걸 실제 계산하면 뭐 대충 70점보다는 조금 밑일 것 같아. 그지? 60점, 80점은 편차가 똑같은데 약간
60점이 3명이니까 약간 70점보다 낮을 거야. 평균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확률 분포는 뭐, 이건 중학교 때 이제 나오는 거고, 확률 분포표는 뭐냐 하면은, 이 별량이 뭐야? 시험 점수지? 60, 70, 80. 아까 별량 얘기를 하고 확률 변수 얘기를 했어요. 확률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별량을 확률에 대응시킬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60, 70, 80을 인원수, 60점 맞은 애들이 3명, 70점 맞은 애들이 5명, 이 인원수에 대응시키지 않고 확률에 대응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 학급이 10명인데 지금 60점 맞은 애들이 3명이잖아. 그럼 학생 하나를 딱 택했을 때 이 학생이 60점을 맞은 학생일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이겠지. 확률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합이 얼마야? 아까는 도수의 합이니까 인원수의 합이었고 지금은 확률의 합이니까 무조건 1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는 도수라고 쓰면 안 되고 확률로 써야 되니까 px 이렇게 써요. 이때 이 x를 보고 뭐라고 그래? 이 x를 확률 변수 x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주 죽겠네. 종합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네. 예전에 목동에서 그 근무할 때는 재수생들 수업, 재수종합반에 목동에서 근무할 때는 꼭 이대 목동병원 가야 나 감기가. 동네 병원에서는 약을 이만큼 주는데 안 나. 이대 목동병원 가면 약 한 두세 알 주는데 나.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재수종합반 할 때는 그 옆에 삼성병원 가야 나. 호흡기 내과. 딱 두 알 줘요. 먹으면 금방 나. 여기서 지금 계속 안 나가지고 일산병원 갔어. 그랬더니 좀 나. 너무 건조한데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는 이 표만 딱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확률에만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70점 맞은 애들이 50%구나 라는 거지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 여기서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거나. 그러면 얘하고의 평균은 다르겠어? 당연히 똑같겠지. 평균이 똑같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요 계산법을 여기다 적용시켜 보세요. 평균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쪼르륵 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야. 됐어요? 자, 일반화 시킬게요. 자, 확률 변수가 x1 합계는 1입니다. 확률의 합이니까. 확률을 이렇게 쓸게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렇게 곱하고 플러스, 요렇게 곱하고 플러스, 요렇게 곱하고 하겠죠?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i가 1부터 n까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요게 평균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는 요 정도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평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평균이. 자, 평균이 m이라고 그러자. 여기 뭐가 나와? 편차가 나오겠지? 편차. 자, 그럼 편차가 뭐야, 여기선? 60 마이너스 m. 이 편차죠. 그럼 이 편차를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지. 그러면 60점에 대한 편차가 60 마이너스 m이니까 편차 제곱이면 뭐야? 자, 분산 나오는 식을 볼까요? 60 마이너스 m. 이게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70 마이너스 m. 요 편차 제곱이 5개. 그 다음에 다 더해서 뭘로 나눠? 이게 분산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자연수가 아닐 거라고 아마 보나마나. 자연수가 아니니까 분수니까 이 계산이 꽤 귀찮아지겠죠. 그렇죠? 어쨌든 방법이 저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나 보자. 자, 평균이 m이에요. 지금 m. 평균이 m입니다. 그럼 편차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편차는 x1 마이너스 m, x2 마이너스 m. 이게 편차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공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잘 보세요. x의 평균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했어? x의 평균은 확률 변수 x에다가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야. 그게 x의 평균이야.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제곱의 평균이에요. x제곱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하죠? x제곱의 평균은 x 값들을 제곱한 거에다가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게 x제곱 평균이에요. 확률은 제곱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제곱한 수가 25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냥 5가 나올 확률이잖아. 6분의 1이라고.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x 값들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그 x 값들을 제곱한 거에다가 그 제곱한 수가 나올 확률을 곱하는 거지. 확률을 제곱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고. 확률을 그냥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x의 분산이죠. 분산은 어떻게 구해? 이 편차들을 어떻게 해요?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죠. 그러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이 x 값들에다가 확률을 곱해갖고 더했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이 편차들을 제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이것들을 제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로 나타내봐. i가 1부터 n까지 뭐라고 그래야 돼? xi-m 제곱에 pi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뭘 뜻하는 거야? 별들의 평균이에요. 별의 평균은 별들에다가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이건 뭐야? 별 세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별 세제곱 평균. 그럼 얘가 뭐야? x 값들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요 괄호 속에 있는 얘가 뭐야? 편차야, 편차. 각각의 편차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이게 분산이라고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자고. xi, 얘랑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xi 제곱 pi 마이너스 한번 쓸까? 그래도 요거죠? 자, 이제 어떻게 식이 나오나 보세요. 빼기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변하는 게 i잖아. 그러면 이 m은 가만히 있는 거죠? 요 xi 얘네들이 x1, x2, x3로 변하는 거고 확률이 p1, p2, p3로 변하는 거니까 이 m을 빼요. 그 다음은 m제곱은 i랑 전혀 상관없는 거죠. m제곱은 그냥 상수니까 m제곱에 자 됐어요? 하나 전개했어요. 이게 뭐죠? m이죠. x값들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니까 평균이죠. 요게 뭐죠? 1이죠. 확률의 총합이잖아요. 확률의 총합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그런데 요걸 다시 기호로 쓰면은 이건 뭐에 대한 평균이야? x 값을 제곱한 것에 대한 평균이지. x제곱 평균이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2x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빼기. 자, 뒤에는 평균 제곱인데 m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2x를 쓸 수 있죠. m 대신에 2x를 쓸 수 있으니까 2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지금. 자, 분산이 뭐야? 그러면 분산은 원래 분산의 정의는 뭐야? 편차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인데 확률 분포표에서 분산은 어떻게 구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는 거예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뺍니다. 이러면은 계산이 훨씬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의 분산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m이 분수로 나올 거라고 보나마나 이 계산이 되게 힘들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어차피 m은 분수로 나오겠지만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제곱 곱하기 10분의 3 70제곱 곱하기 10분의 5 80제곱 곱하기 10분의 2 이게 x제곱의 평균이죠. 이 x를 제곱한 것에 대한 평균이죠. 거기서 평균 제곱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산이에요. 이 값에 루트를 씌운 게 뭐야? 그게 표준 편차예요. 이게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그냥 루트 씌우는 거예요. 양수예요. 양수. 표준 편차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쓰여진 카드가 있어요.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 첫 번째는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럼 얘들을 쭉 써보자고. 자, 우리가 이걸 딱
카드를 꺼냈을 때 그 안에 쓰여진 숫자를 x라고 하면 x는 1, 2, 3, 4, 5 중에 하나겠지. 자, 평균은 금방 나오죠.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분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편차를 써보면 요게 평균이잖아. 편차가 뭐야? 요거거든. 요 놈들을 편차들을 제곱시켜서 평균 내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왔지? 5개지. 나누기 얼마 하면 되죠? 얼만데? 분산이 2고 표준 편차는 루트 2에. 자, 두 번째 풀이. 이거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요. 일이 들어있을 확률 5분의 1, 다 5분의 1이죠. 확률은 똑같죠. 그러면 평균은 그냥 좌우 대칭이니까 3인 건 금방 알고, 분사는 어떻게 해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는 거죠. m 대신에 2x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들을 제곱시켜서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4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5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 3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5분의 이거 얼마 나와요? 그럼 11? 11 빼기 9, 2 일치하죠? 자, 그런데 이게 편해, 이게 편해. 당연히 이쪽이 편하죠. 이쪽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 확률 분포표를 보면 이 계산으로는 너무 힘들고 이 계산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가 워낙 단순해가지고 이 방법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 계산이 더 복잡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확률분포표의 문제에서는 이 계산법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익혀둬야 돼요. 분산이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는 거야. m 대신에 2x를 하면 이 전체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는 도수분포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어서 쓸데없이 양이 좀 많은데 앞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갖고 핵심적인 것만 쭉 볼게요. 136쪽에 밑에 기본 정석 자, 평균의 정의 뭐야? n개의 별량의 평균 다 더해서 나누기 n 하면 되잖아. 넘겨요. 137쪽에 기본 정석 도수분포에서의 평균의 정의. 자, 표를 보세요. xi가 x1, x2, x3로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지금 별량들이란 말이야. 그럼 fi가 의미하는 건 뭐야? 도수예요, 도수. 도수가 뭐라고? 인원수, 개수. 그러면 xi하고 fi를 곱한 건 뭐야? 각각의 별량의 총합이죠. 예를 들어서 30점 맞은 애들이 5명이다 그러면 150. 점수를 다 합하니까 40점 맞은 애들이 7명이다 그러면 4, 7, 2, 280 한 겁니다. 그래서 xi, fi들을 쫙 더하면 이게 점수의 총합이 나오겠죠. 그거를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면 되겠죠. 도수의 총합으로. 그죠? 도수의 총합. 그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표가 나오면 우리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시그마를 써가지고 표현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자, 밑에 보기 2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38쪽으로 가요. 기본 정석. 표준 편차의 정의와 계산. 자, n개의 별량의 평균을 m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별량의 거기서 m을 빼요. 편차가 뭐라고 그랬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편차가 마이너스 15야. 무슨 뜻이야? 평균보다 15점이 낮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편차를 20으로 올릴 거야. 무슨 말이야? 평균보다 20점을 높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들이 있을 때 이걸 별량을 그냥 시험 점수라고 생각해봐. 시험 점수라고. 우리 반 학급의 애들의 시험 점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1 빼기 m은 첫 번째 별량에 대한 편차, x2 빼기 m은 두 번째 별량에 대한 편차. 그 편차들을 다 제곱시켜갖고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으로 나눴어요. 그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거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0쪽으로 가요. 도수분포에서의 표준 편차의 정리와 계산.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보기 4번을 풀 수 있으면 되고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서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넘겨. 쭉 넘어가요. 143쪽으로 갑니다. 143쪽. 조금 아까까지 칠판에서 얘기한 거 다 이해됐어? 칠판에서 수업한 거 다 이해됐어요? 143쪽.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거죠. 앞에 것까지는 다 중학교 과정이고. 그래서 144쪽 보세요. 144쪽 밑에 기본 정석에 자, 이제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에까지는 뭐야? 중학교 과정이니까 별량이라는 말이 나왔지. 자, 확률 변수가 뭐라고요? 별량을 확률에 대응시켜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이 뭐야? 1, 2, 3, 4, 5, 6이잖아. 그죠? 근데 1, 2, 3, 4, 5, 6 자체는 그냥 별량이에요. 숫자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하니까.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지. 5가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을 확률하고 연결시켜서 보겠다 이거야.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 1, 2, 3, 4, 5, 6이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량이라는 말 안 쓰고 확률 변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 x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하는 말은 그거를 확률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구나. 그겁니다, 그냥. 자, 변수 x가 갖는 값이 x1부터 xn까지고 이 x가 각각의 확률 p1, p2, p3에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갖는 그 값에 대한 확률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전쟁이 나오고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어. 뭐라 그래요? 이산가족이라고 그러죠. 이산가족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자연수 이것들은 다 뭐야? 하나씩 똑똑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게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 연속 확률 변수는 뭐야?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의 얘는 뭐가 있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1, 2, 3, 4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10개 들어있는데 여기서 3개를 꺼냈어. 이때 3개를 꺼냈을 때 나온 흰 공의 개수 0, 1, 2, 3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있을까?
온도, 기온이죠. 기온, 속력,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시계에서의 초침은 이거는 초침이 가리키는 눈은 이산이에요. 똑똑똑똑 움직이니까. 근데 분침이 가리키는 눈 같은 경우는 이건 연속이죠. 그죠? 원래 시간은 연속이지만 초침이 가리키는 눈금이라고 했을 때는 1초, 2초, 3초, 4초잖아. 근데 분침은 연속적으로 움직이죠. 시침이나 이런 것들은. 걔는 연속인 거예요. 몸무게, 시력 이런 건 다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단원에서는 요것만 공부를 하는 거고 9단원에서는 요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8단원에서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돼 있어? 뚝뚝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산 확률 분포 표예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x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 표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만 가능한 겁니다.